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미준 씨가 이 고용의 둔화를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죠. 또 한편으로는 경기 둔화에 대한 또 두려움까지도 충돌을 하다 보니까 하락세를 보였는데 또 그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시장도 이 같은 미증시의 흐름을 좀 쫓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남은 12월장 전략들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오늘 우리 시장이 그래도 장 막판에 조금 낙폭을 회복을 해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건지 시장의 흐름이 강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네, 우리나라 시장 최근에 계속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변동성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 자체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느끼시지 못한 상황이고 테마주 위주로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워낙 또 변동성이 커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한 번에 20% 30%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 종목은 빠졌다 싶으면은 4% 5%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특히 오늘은 하락 종목이 좀 많았던 시장인 것 같았는데 일단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FOMC도 있고요. 중간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주 내내 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죠. 미국 시장 역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겹치면서 주요 이벤트들이 다음 주에 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아무래도 관망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말고 이제 중국 항생, 홍콩 항생 지수를 좀 봤었을 때는 최근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 시장에 대한 우려감, 최근에 무디스에서 오늘도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부동산이 좀 부실 기업 때문에 당분간 계속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또 제조업 지수도 좀 연일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좀 찾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 한도가 지금 10억에서 좀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아마 연내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에 대주주에 대한 매도 물량 이런 것도 좀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좀 하락했을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수가 좀 상승했었을 때 종목들이 좀 상승했었을 때 이 대주주 물량들이 좀 피하는 대주주 회피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있다는 점. 그래서 대기 물량이 좀 쌓여 있으니까 혹시나 좀 지수가 상승했었을 때 개인들 매도 물량이 나온다 싶으면은 대주주 물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또 차트적인 면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를 좀 보시면요, 일단 2,500선 자리를 잘 지지해 주나 싶었는데 좀 아쉽게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매도 제한 걸렸었던 그 장대 양봉 나온 시점에서 고점 자리를 지지해 주나 싶었는데 요 자리를 지지 못하고 이제 21선 딱 자리에 걸쳐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좀 잡힐 수 있어요. 21선 자리를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오느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만약에 다음 주에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FOMC에 의해서 기대감을 좀 갖고 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2,550 이상으로 올라갔었을 때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혹시 대형주 쪽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2,550 이상 넘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현금화 전략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은 아직 일단 이 장대 양봉 나왔었던 고점 자리를 뚫어주지 못했어요. 850포인트 자리 부근인데 제가 뭐 자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침 방송에서는 자주 설명해드렸는데 이렇게 좀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근데 뭐 계속 라인을 이렇게 계속 길게 뽑아가면서 예전하고 좀 다르게 좀 길게 좀 이렇게 늘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상방 쪽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하방 쪽에 대한 부분을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금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당장 매수에 좀 참여하시기보다는 하락이 좀 나왔을 때 오히려 좀 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좋고, 만약에 여기서 상방으로 올라온다면 다음 주 FOMC나 뭐 CPI 지수에 좀 양호한 흐름으로 올라와 준다면은 일단 현금화 전략, 그리고 연말 이후에 다시 한번 1월 달 부근에서 새롭게 시장이 좀 바뀔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벤트들이 좀 대거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을 부지런히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시장의 컨디션이 바뀔 때까지는 잠시 대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또 공부를 놓칠 수 없잖아요.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아침 시간대 바쁜 시간대 매매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아침에서 화장실 매매라고 하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다들 앉아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조급하게 매매하시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차 한잔 할 수 있는 우리 종가 부근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가 매매를 할 수 있는 팁, 그러니까 종가 매매에 대한 뭐 기법이라기보다도 이런 관점에서 종가 매매 종목을 보시는 게 좋다 할 수 있는 팁을 이번 주와 다음 주 한 2주에 걸쳐서 좀 천천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또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의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도 함께 보고 싶다,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선 오늘도 STO 관련한 종목들의 열기가 좀 식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죠. 단알이 나와 있고요. 유가 하락에 항공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나 IDT까지 나와 있고 인성정보, 한신기계가 나와 있는데 종가부터 살펴보시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우선 두 종목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Y바이오 로직스가 나와 있고요. 아시아나 IDT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 한신기계, 인성정보가 각각 11% 넘는 시세를 주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우선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알부터 살펴볼 텐데요. STO 관련한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죠. 아직 관련 법안이 입법화되기 전이긴 하지만 거래소에서 시범적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는 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3% 넘는 시세 주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오늘이 3거래일째인데요.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항체 신약 연구 개발하는 기업인데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아시아나 IDT입니다. 유가의 하락으로 항공주들이 오늘장에서 힘을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유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이 기업 결합 심사를 2월 14일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죠.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오늘 두 종목도 상승을 보였고요. 상한가 마감을 보인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한신기계입니다. 한수원이 인도네시아와 요르단의 혁신형 SMR 도입 및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한신기계는 과거 신울진, 1, 2호기 등 이 제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어서 관련주로 묶이면서 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후반에 강하게 시세를 보여주면서 11%대 상승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마지막으로 인성정보 살펴볼 텐데 인성정보의 계열사이자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 업체인 하이케어넷의 미국 파트너사가 미국 제향군인회의 비대면 의료사업 관련한 추가 수주 소식을 전해오면서 오늘 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은 더욱더 강화가 되면서 11%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금종 강사님과 함께 좀 한 종목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뭐 인기 많은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항상 위에서부터 했으니까 오늘부터 아래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성정보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뭐 비대면 진료 때문에 좀 최근에 의료계 쪽하고 좀 마찰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계 쪽에서는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뭐 불안 심리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일단 의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지방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지방에 좀 내려갔다 왔는데 지방에 그 뭐 번화가를 갔다 와도 실제로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밤 8시, 9시만 돼도 굉장히 좀 인적이 드문 번화가에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만큼 그 외적인 곳으로 가게 됐었을 때는 특히 이제 이런 병원 진료를 받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조율이 필요하겠다.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비대면 진료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인성정보만 관련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 뉴스는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정보도 제가 예전에 이 전 방송에서도 한번 추천을 좀 드려서 수익을 좀 챙겨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쯤에 이때쯤 한번 좀 추천을 드려서 또 급등 한번 수익을 좀 챙겨드렸고요. 지금도 비슷한 패턴이죠. 한번 급등하고 나서 횡보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 거래대금도 2천억 이상 좀 나와주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뭐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계속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 그래서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꾸준하게 좀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인성정보 개별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인성정보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적인 면에서는 오늘 좀 거래대금이 좀 터지면서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는데 중요한 지지 라인을 봤었을 때는 가격적인 면으로 한 3,700원에서 3,800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아마 시간 외로 약간 좀 밀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방송 전까지 봤었을 때는 일단 이런 자리가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만은 여기서 뭐 정고점까지 한 5,400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정부에서 뭔가 좀 지원이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 쪽하고 뭔가 좀 타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매매에 좀 참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렸다가 저점으로 좀 눌렸을 때 매수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지할 수 있는 구간 최소 지금 제가 짧게 잡았을 때 3,700원을 말씀 좀 드렸지만 조금 더 밑으로 봤었을 때는 3,500원 선 정도의 지지 라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 이탈했었을 때는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시든지 아니면 물량을 좀 정리하셨다가 가격적인 면으로 3,000원대 이하로 내려왔으면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낮은 가격에 잡으셔서 좋은 가격에 파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원격 의료 관련주들은 관심 종목에 두시되 지금보다 좀 높은 가격에 사시는 것보다는 좀 내려왔을 때 가격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세가 끊기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쫓아가기보다는 3,000원 초반대까지 밀려난다 싶으면 그런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들어볼 텐데 밑으로부터 갔으니까 한신기계죠. 네, 맞습니다. 자, 한신기계는 저희가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밑으로 가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제 원자 테마 쪽에서 오늘 오후장에 좀 이슈가 좀 돼서 올라왔는데 일단 다음 주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이 네덜란드에 방문하면서 여기서 이제 원전에 대한 뭐 얘기도 좀 나왔어요. 원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 관련 이슈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G2 파워라든지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올라왔는데 아마 시간 외로는 좀 조정을 좀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분봉상 보시면은 오후장에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거의 장 마감해서 3시 부근 해가지고 급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주된 네덜란드에 가는 주된 세일즈는 솔직히 원전은 아니에요. 원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재는 체코랑 지금 폴란드 쪽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네덜란드 쪽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고 요 며칠 전에 한번 원전 테마가 또 어제 또 갭 상승했다가 좀 밀렸던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뉴스가 좀 나왔었어요. 장 끝나고 나서 뉴스가 나왔었는데 뭐 원전 10개 짓겠다. 뉴스가 좀 모 신문사에서 나왔다가 바로 사라졌어요. 근데 시간 외로는 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갭상승으로 떴다가 오늘은 좀 바로 밀렸죠. 그리고 오늘 좀 바로 다시 또 급등해 주는 모습인데 원전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호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코나 폴란드 쪽이지 다른 국가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뭐 계약건이라든지 뭐 원전 설비 이런 쪽으로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인 상승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걸 좀 알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네덜란드 가는 쪽은 일단은 이재용 회장하고 지금 같이 또 가게 되면서 이 반도체 업종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방문이기 때문에 지금 원전 쪽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 쪽에 이 반도체 업종에서 어떤 업종이 좀 올라갈지 그걸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일 만약에 개파락으로 좀 밀린다 싶으면은 이제 요거 지지의 가격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21선 자리는 아직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어제 이제 고점 구간이죠. 한 4,800원 이런 자리를 일단 지지 라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은 4,800원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개파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은 좀 안 좋게 드렸지만 또 시장 상황에 의해서 갑자기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직접 고점 자리 한 5,000원에서 5,200원 정도 부근 이런 저항대가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마다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은데 최근 시장이 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 일단 물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종목에는 뭐 대주주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상승하는 종목들은 계속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좀 빠르다 보니까 5,000원 부근에 5,200원 정도 돌파하게 됐었을 때는 일부 차익 실현 하시면서 시세를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상단은 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마다 부지런히 좀 차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라인 4,800원으로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아시아나 IDT인데 뭐 유가 하락 소식도 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또 힘을 받았거든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일정이 이제 내년으로 잡혔죠. 내년 2월 달에 합병성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좀 끝물이 온다라는 또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좀 나온 것도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유가가 지금 WTI가 70불이 깨졌어요. 60불대까지 이제 왔는데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난방유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우디와 오펙 플러스에서도 감산에 합의했고 연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중국 항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중국 본토도 좀 말씀 좀 드렸지만 계속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어요. 무디스에서도 이 신용 등급도 좀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부정적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과연 유가 하락이 저는 좀 이런 뭐 항공유 어쨌든 이 항공주도 뭐 여행만 하는 게 아니고 항공으로 인해서 운송도 하거든요. 그런 물류 같은 경우에도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병 이슈였는데 아침에 이제 유일하게 아시아나 IDT만 좀 강세를 보였어요. 다른 항공주들은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는 않았고 그나마 좀 관련주를 엮일 수 있는 부산에어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이 좀 나왔고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뭐 티웨이항공 이런 쪽은 좀 그렇게 큰 상승은 안 났고
오히려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내년 2월 달이죠. 그래서 아직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2월 달에 결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급등한 자리에서 이거 합병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로 좀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직전 고점 자리가 이제 2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이슈가 나왔었던 게 뭐냐면 델타 항공에서 이제 한미 운송편을 좀 증편한다 이러면서 거기 이제 추가적인 내용으로 이제 아시아나와 합병을 적극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오후장에 좀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닫는 모습이었거든요. 아침부터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가서 닫는 모습이 아니고 뉴스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이슈가 됐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종가로 끌어올리면서 이제 상한가에 마감했는데 뭐 지금 당장 이제 이슈가 끝난 건 아닙니다. 2월 달까지 남아 있고 아직 여러 가지 좀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꼭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 불안감도 있고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안고 가는 상황에서 굳이 높은 가격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좀 조정을 좀 받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고점은 이제 직전 고점 자리에 2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요즘에 저항을 좀 잘 못 뚫고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 이런 자리들에서 지금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좀 조심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이제 21선 자리 부근에서 많이 눌림목 매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직전 차트에서도 21선 자리 부근에서 이제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21선 자리에서도 한 번 더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며칠 좀 지나면은 이제 21선 자리가 올라올 겁니다. 21선 자리 올라오는 거 보시고 거래 대금 줄었을 때 조정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해 보시면 단기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슈는 2월 달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매매를 해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시된 날짜가 2월 14일이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죠. 지금 너무 올랐을 때 쫓아가기보다는 이 기간 안에는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Y바이오로직스인데 상장한 지 3거래째일인데 오늘 또 상한가를 보였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가 또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딱히 호재가 없어요. 호재 뭐 이런 내용은 없었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강세를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특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주들이 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중국폐랑 관련해서 좀 이슈가 돼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항생제 관련주들도 좀 이슈가 돼서 상승이 좀 나오는 편이었는데 그에 따라서 신규 상장 테마 플러스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플러스 해서 같이 상승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어제 KNS가 300% 상승으로 마감했죠. 공모가 대비해서 300% 이상 급등해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KNS 한번 좀 볼게요. KNS 차트 보시면은 어제 300% 올랐고 오늘도 장중에 거의 20% 넘어 거의 상한가 찍고 밀렸네요.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에 대한 급등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유유제약 같은 종목들도 상승이 좀 나왔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뭐 파맵신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백 이런 종목까지 다 상한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이슈가 좀 엮인 것 같아요. 개별적인 이슈는 아니고 일단 뭐 지금 신규 상장 테마에다가 제약바이오까지 플러스해서 좀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아침에 좀 갭상승으로 뜨고 나서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특히 지금 미국 시장을 아까 미국 선물 지수를 봤었을 때 그냥 보합선으로 유지 중인데 크게 지수가 반등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은 내일은 아마 갭상승하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일단 신규 상장주 테마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신규 상장주를 따로 모아 두신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는지 그 전 정도로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은 뭔가 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냥 수급에 의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중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영역이지 뭐 이걸 사서 내가 더 끌고 가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어느 순간에 오전에 수익 났다가 저녁에 손실 보는 경우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처음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는 언제나 매매에 있어서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날인데요. STO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다날도 지금 뒤늦게 지금 STO 관련주로 엮였어요. 이제 대장주가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그리고 뭐 서울옥션, 이렇게 이제 K옥션 이렇게 있는데 급등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단기 과열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단일가 거래였다가 오늘까지 이제 단일가 거래 걸렸고 내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데 아마 오늘 좀 종가상으로도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아마 시간 외로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 정도 더 상승이 나왔을 때는 거래 정지 당하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거 일단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최근에 STO 시장이 너무 과열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너무 과열이고 이게 지금 승인이 된 증권 신고서 좀 제출하고 승인이 된 상품이 몇 개 없거든요. 지금 뭐 음악 저작권 있고 뭐 한우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STO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제대로 된 게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미술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요거에 대해서 예전에 2021년 때 다시 한번 그 NFT 시장 뭐 활발하게 됐었을 때 한번 좀 봤다가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이슈가 돼서 저도 체크해 보고 있는데 너무 하루하루 급등하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의 상승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준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너무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니까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하셔도 괜찮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다날 자체에 또 코인이 있어요. 페이코인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패를 당해가지고 저도 가격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뭐 이런 코인 가격도 상승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으니까 다날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페이코인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일단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이 STO 시장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랬을 때 대장주가 과연 뭐 또 살아남을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다 밀릴지 그걸 체크해 주셔야 되니까 혹시나 그 신규로 좀 접근하실 분들은 조정을 좀 기다리세요. 내년 시장에 매매하셔도 충분하니까 꼭 오늘 매매 안 하셔도 되고 내년에 매매하셔도 충분히 또 기회 있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런 이런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에서도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타이밍도 기다려 보시고 공부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시장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매매 타이밍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1, 2부로 나뉜 첫 번째 강의를 들려주신다라고 하는데 종가 매매 관련한 꿀팁을 들려주신다고요? 네, 일단 뭐 매매에 있어서 이제 가장 좀 보편적으로 하는 게 시초가 매매, 아침에 빠른 움직임을 좀 노리는 시초가 매매랑 그리고 이제 종가 매매, 그러니까 종가라고 해서 꼭 동시효과에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한 3시 이후로 이제 매매하는 걸 종가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가 매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장중의 흐름을 다 확인해야 한다 하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 시초가에는 갭으로 뜨는 거 일단은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로 들어갑니다. 이거 좀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흥분의 도가니로 찔리시나 보네요. 한숨을 팍 쉬시고 계시는데 아침에 이제 갭상선으로 딱 떴을 때는 이거 좀 더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진입을 했는데 바로 음봉으로 빠지면 이제 그다음부터 왜 그랬을까 이제 후회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을 때는 이거 다시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하면서 좋아하시다가 종가 부분에 다시 빠지게 되면은 내가 그때 왜 안 팔았을까라는 또 후회를 하면서 이제 하루를 반성하게 되죠. 이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끊고자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종가 매매를 하자. 그래서 종가 매매를 또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미국장이 좀 빠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더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 시장은 잘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지금은 이제 종가 매매를 하셔도 크게 문제될 시장은 아니라서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일단 장중의 흐름을 다 보고 아침에 뭐 그런 흔들림을 다 지켜본 다음에 끝까지 어느 정도 상승 시세가 유지가 되거나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가 되는지 체크를 한 이후에 매매하는 거를 종가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의 대응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장 마감 후에도 이제
거래 가능하거든요. 3시 반 이후에도 한번 가능하고 그리고 4시부터 이제 단일가 거래까지 해서 그 이후도 이제 종가 매매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시장을 보고 나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종가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상승하는 이슈가 있어야 돼서 특정 테마 이런 것도 좀 장중에 분석을 하실 수도 있죠. 어떤 종목이 이런 이유로 상승을 했는데 이 이슈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는 잠깐 이슈 재료 소멸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악재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겠구나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유를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에서 이렇게 급하게 매매하시는 게 아니고 장중에 잠깐 이 차트 보고 내용 보면서 이런 종목은 조금 지금 담아봐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면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거래량이나 이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돌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눌림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터진 경우가 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가격에서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한 매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돌파 매매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돌파 매매로 매매하셨을 때는 다음날 시가 갭이 뜨면은 수익을 좀 실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종가로 매매했지만 나는 이제 이미 상승해서 확인하고 나서 좀 뒤늦게 따라갔고 그 상황에서 그 다음날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미련 없이 이거 더 갈 것 같아라고 해서 들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비중을 좀 줄이면서 수익을 챙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지 훨씬 더 편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을 정리하고 추세를 보는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전장에 상승이 안 나왔을 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종가 매매를 한다는 건 내일 아침에 뜰 거라고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측과 다른 움직임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약간 보합선인데 괜찮을까요? 그냥 그래도 좀 줄이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비중을 적게 처음에 들어가셨다면 상관이 없지만 좀 비중을 좀 있게 들어갔다 하면은 아침에 이제 갭상승이 안 나왔다. 상승이 바로 안 나왔다. 그러면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가 매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매일 종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비중을 항상 낮은 걸로 여러 개 매매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은 갭 뜨는 종목은 수익 실현하시고 갭이 안 뜨고 보합이다. 그러면은 일단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뒤에 눌림 매매가 있는데 눌림 매매는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오늘은 돌파 매매에 대한 설명만 좀 드리고 다음 주에는 2부로 눌림 매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눌림 같은 경우는 좀 반대예요.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매매를 하는 거고요. 이제 눌림 매매는 이렇게 저항대를 돌파한 주가를 다시 한번 조정 시에 이런 눌림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지 중요한 지지 라인을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았을 때 너무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지만 그렇게 높은 곳에 따라가서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먹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방송 중에는 제가 그 매매 추천을 못 드리는 게 아침에 갭이 떴을 때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대부분 이제 눌림 자리를 주었을 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대부분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가 매매로 눌림을 들어갔었을 때는 중요한 게 지지예요. 중요한 가격대를 지지해 주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눌림 매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돌파 매매를 했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돌파 매매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 다르긴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한 3가지만 오늘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이평선이에요. 이평선 중에서도 60일, 120일, 240일 이런 큰 이평선인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역별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갈 때, 그러니까 우리 역별이라는 건 주가 그리고 단기 이평, 중기 이평, 장기 이평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건데 이거를 장기 이평이 가장 위에 있는 거를 강한 거래량 뚫고 간다는 거는 여태까지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대부분 다 소화하고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강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들어가 봐도 되겠다. 종가까지 이거를 잘 버텨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해서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좀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앞선 흐름을 좀 보셨을 때
자, 여기서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여기 녹색으로 나오는 게 60일 이동평균선이고 여기가 120일, 맨 위에가 240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60일 자리에 돌파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요날 이제 바로 종가로 들어가는 거겠죠. 종가로 들어가서 다음날 갭상승으로 떴었을 때는 바로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를 또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자체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앞선 매물대, 이렇게 앞선 매물대 저항대 자리를 어느 정도 여기선 이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10,000원대 구간까지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았다는 건 여기 있는 물량들도 소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량들을 다 소화해주고 버텼다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 이동평선 이건 60일이 맞냐, 뭐 120일이 맞냐, 240일이 맞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이제 뭐 이런 데이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그냥 60일선을 그냥 봅니다. 단기 트레이딩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60일선을 많이 보고요. 이게 뭐 수렴돼 가지고 이런 구간들도 간혹 있어요. 아예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좀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좀 약간 벌어져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60일선이라든지 120일선 자리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어주는 구간에서는 종가로 매매해서 그 다음날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방법. 자, 다음에는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가격적인 저항 부분을 뚫어줬을 때. 그래서 계속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를 저희가 저항 맞고 빠진다, 저항 맞고 빠진다 그러고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이 가격대가 저항 라인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 올라오면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직전 고점 자리를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런 자리가 왔었을 때 대부분 조정을 조금 빠지다가 그런 가격적인 구간을 뚫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한 거래 대금으로 뚫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로 종가 베팅으로도 괜찮다.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이건 뭐 제가 보는 차트라서 아마 이 라인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격적인 면을 봤었을 때 이렇게 저항대 이런 저항대가 윗골에 사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 라인이 좀 생겼는데 자, 이런 자리를 이제 뚫어준다. 이런 자리를 뚫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종가 베팅해서 추세를 본다. 물론 급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갭상승으로 크게 뜨지는 않았는데 이런 뜨고 나서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꾸준히 홀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니까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홀딩하셔서 뭐 이런 급등 수익, 제가 뭐 좋은 수익이 난 거를 일부러 차트를 가지고 나서 그렇지 중간에라도 이렇게 수익 나면은 챙기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챙겨주시는 게 맞아서 일단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는 이렇게 가격적인 면에서 계속 돌파 못하고 밀렸었던 구간, 이런 라인 이제 저항대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라인을 뚫어주는 구간도 종가 매수로 괜찮다. 그래서 이런 저항대 라인을 깨지 않고 이런 지지선 자리 유지해 준다면 홀딩 그리고 수익이 났었을 때는 수익 실현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차트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도 어렵진 않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보조 지표를 이용한 방법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갔었을 때 강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해서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혹시나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중에 책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책 쓰신 존 볼린저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분이 만든 지표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거든요.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딱 보진 않고요. 근데 도움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밴드 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강하게 뚫어주는 자리를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 때나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밴드 폭이 좁혀졌다가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공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이렇게 볼린저 밴드라는 이 라인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진폭이 좀 작았다가 이런 자리를 이제 강한 거래량으로 뚫어주는 구간 이렇게 뚫어줬을 때 이제 종가 베팅을 하는 거죠. 종가까지 본다는 건 이게 상승 시세가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확인해서 종가로 들어가서 다음 날 역시나 갭상승으로 떴었을 때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홀딩, 뭐 만약에 깨져서 내려가면은 물량을 정리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제가 결과만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보시긴 좋은데 실제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다음날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종가로 들어갔는데 원하는 시세가 다음날 갭상승이 안 나오고 보합선이나 오히려 좀 밀린다 싶으면은 빠르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중을 한꺼번에 넣으시기보다도 이런 종목들을 여러 개로 분산해서 매매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크게 가는 종목들은 이제 수익을 잘 챙기고 안 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빠르게 청산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약간 좀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데 아마 그런 매매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한 주씩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쌓으셔서 이런 종목이 좀 더 확률이 높구나. 이런 테마가 강한 테마구나. 이런 걸 확인하신 다음에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매매가 활발한 이 시초가에 매매를 했다가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를 했다 이런 경험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그런 위험을 좀 덜어볼 수 있는 종가 매매 관련한 꿀팁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황까지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종목이었죠. 위메이드가 그새 한 주 새 42%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굉장한 시세를 보였는데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깨에 좀 뽕 좀 넣어도 됩니까? 잔뜩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뭐 종목으로 제가 위메이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물론 8시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렸고 제가 아침에 하는 11시 방송에서도 위메이드를 좀 추천을 좀 드려서 바로 이렇게 다음날 수익이 좀 잘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도 위메이스 코인에 대해서 제가 매일 시세를 체크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 있게 좀 말씀 좀 드렸었고요. 이 종목으로 저희 노란톡방 계신 분들 대부분 수익을 좀 많이 얻으셨어요. 적게는 뭐 한 10몇 프로 내신 분들도 있고 많게 내신 분들은 40% 이렇게 끝까지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뭐 게임주들이 요즘 최근에 흐름이 좀 좋습니다. 어쨌든 스타트를 끄는 거는 저는 위메이드라고 좀 보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작 게임은 뭐 이런 모멘텀보다는 이 위메이스 코인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시황에 대해서 체크해드리고 코인 가격도 제가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매일 아침마다 이런 뉴스 브리핑에서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위믹스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니까 오셔서 많이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종목들도 무료로 또 알려드리고 그런 걸로 또 수익도 잘 내시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예, 뭐 힘들게 뭐 이런 거 찾아보실 필요 없이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제가 이런 정보들을 다 알아서 챙겨서 드리는데 뭐 다른 데 가서 힘들게 알아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이렇게 또 좋은 종목을 좀 추천드려서 수익 낸 것도 이렇게 또 보여드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차트적인 면만 보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런 이슈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알려드렸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좀 제가 드리는 종목들도 꾸준히 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위메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종목도 매일 아침 11시마다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시초가에 다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일단은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직전에 이제 저항대 라인이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저항대 라인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좀 저항대 있었던 구간이 78,000원 구간이긴 한데 좀 75,000원 정도로 봤어요. 75,000원 정도를 여유 있게 좀 받고 오늘 시가 자리가 거의 75,000원 구간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체크하실 필요 없이 아침에 그냥 다 시가 매도하세요라고 사인을 좀 드렸고요. 오늘 위메스 코인이 상승했었던 이유가 우리나라 이제 4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당했다가 다시 한번
한번 코인 원하고 이제 오늘 고팍스에서 또 다시 한번 재상장한다는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게임주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신작 게임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에요. 이런 코인만으로 상승하는 건 그렇게 썩 좋다고 보진 않았고요. 상승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래서 매도 의견 좀 드렸고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려서 두 번 이 종목은 추천드렸어요. 여기서도 한번 추천드렸었고 여기서도 추천드렸거든요. 또 타이밍이 오게 되면 위메이드는 또 언제든지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저희 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이런 종목도 또 잡아드리고요.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메이드가 방송에서 공개 하루 만에 또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 이미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뭐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40% 넘는 수익을 또 챙겼다라고 하죠. 이 종목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1타 주식으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종목명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블랙핑크와의 재계약 소식 이후에 굉장한 시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또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YG 엔터테인먼트를 주셨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또 어떻게 기대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급등하는 종목을 바로 따라서 잡기보다는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잡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일단 가장 큰 호재는 악재 해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블랙핑크가 아직 개인별 계약은 남아 있지만 어쨌든 팀이 해체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지금 새롭게 나온 베이비 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좀 그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해요. 예,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좀 양현석 PD가 좀 한물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도 그 워낙 캐릭터들이 좀 좋다 보니까 뭐 지금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근데 아직 이제 막 데뷔한 그룹이잖아요. 너무 많은 걸 또 기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제가 또 좀 기대했었던 멤버 한 분이 또 이 건강상 이유로 뭐 탈퇴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했었지만 생각보다 좀 저도 좀 기대에 머무시는 게 있지만 어쨌든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뭐 악재는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장대 양봉과 오늘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정고점 부분 한 6만 5천 원 부분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연말 시즌에는 아무래도 콘서트라든지 연말 시상식 이런 걸로 인해서 엔터주들이 좀 호재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방탄이 군대를 이제 다 가게 됐는데 뭐 그거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주가는 크게 조정받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흐름에서는 아직까지는 엔터주들 끝난 건 아니다. 물론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봤었던 종목들이 많은데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악재가 해소된 YG 엔터가 가장 좀 흐름이 좋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도 봤었을 때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관련 추천주로 YG 엔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주식도 정말 잘 알지만 연예계 소식도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이라든지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종목 이야기부터 시장 이야기까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우리 시장은 보합 수준에서 하락 마감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강의 내용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종가 매매에 대한 꿀팁을 들어봤는데요. 전략을 세우실 때 강의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1타 주식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